네, 다행히도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가 섹터와 종목들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텔미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철순 이사 그리고 신동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볼 첫 번째 이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얘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는지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급락을 하더니 오늘 이제 결국에는 부러진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오늘 장 내내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은 9,047억 원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5,305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탓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41억 원. 이 숫자를 보고 어제 이제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내가 숫자를 제대로 본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런 코멘트가 텔레그램에서 많이 공유가 되기는 했습니다. 영업이익 41억 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건지 적자 주 요인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지금 중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 투자 심리가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20%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현재도 24%대 거의 뭐 폭락 수준이죠. 12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지도 역시나 오늘 장 두 자릿수의 하락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이 더욱 깊어졌고 현재는 17%대 주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탈중국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걸 보여준 걸까요? 사실 지금 탈중국을 해야 되는 건 모든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많이 배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탈중국보다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뭐 채널에 대한 어떤 재고 조정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조 조정이 2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이 영업이익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이제 코스닥스를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분기부터 시작해서 5월 달부터 연결 기준에서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여기 때문에 워낙 좀 좋은 회사였고 그래서 북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비중국권에서의 어떤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항상 주식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게 기대치보다 덜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 요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리스크가 조금 이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또 중국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어제 이제 시간 내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악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나 4분기 때도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구조조정이 될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수급을 강하게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국 쪽의 어떤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가 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네. 지금 중국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다른 해외 국가는 견조한데 네. 그러면 이 중국 쪽 사업이 괜찮아질 때까지 오히려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거라든지 중국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 덜 회복됐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나 기대치가 올라갈 만한 숫자들이 좀 찍힌다면 적자가 지속이 되더라도 충분히 주가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이긴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회복되는 것들이 확실히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훈 매니저, 오늘 증권사들 일제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하향했더라고요. 역시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 특히 컨센서스를 이제 미스하는 것이 조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제 당분간 들려오는 소식도 뭐 중국 법인 일회성 비용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서구권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중국 악재를 과연 덮을 수 있을까는 좀 솔직히 좀 의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중국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거래선을 좀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신규 재고 매입이 좀 크게 축소되고 또 이제 기존 재고들도 이제 환입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 한 400억 이상의 약간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게 된 것이 좀 크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해소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긴급하게 좀 그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서구권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좀 아픔이긴 한데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두 분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모레퍼시픽 개별적인 악재로 봤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볼게요. 이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물량도 전년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6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어닝 쇼크가 화장품 센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데이터 수치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모레퍼시픽만의 개별적인 악재로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이후로 내일부터 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내일은 이제 클리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콩콜 그 시간까지 제가 다 적어드렸는데 앞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VT가 일제히 12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실리콘트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14일이 2분기 실적 발표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들의 오늘 투자 심리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리오와 한국콜마가 일부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와 VT 그리고 실리콘트는 굳건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급락을 해도 모두 2에서 6%대 주가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순 이사, 이렇게 되면은 화장품주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접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아모레퍼시픽만의 어닝쇼크 일이니까 다른 화장품주들은 괜찮다 이렇게 두 부류로 좀 의견이 나뉠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이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대표 종목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아모레퍼시픽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워낙 좀 높았던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한 3%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OEM, ODM 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늘 투심을 좀 약화시키면서 차익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지금 중소형 기업들이 중국을 포기하고 빠르게 조금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비중국권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대급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최근까지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너무나도 좋은 건 많이 알고 있지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같이 좀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좋은 분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이번에 조정은 오히려 중소형주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실적 발표 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다수 실적들은 중국권의 매출 비중이 많이 적은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화장품 중소형주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서 네. 보는 종목은 뭐예요? 일단은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오늘 네. 가장 좀 셉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네.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쪽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ODM 대표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고요. 실적 뭐 워낙 좋고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대형 브랜드 모두 다 이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비중권에서 엄청난 매출을 좀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상반기 때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선방했던 것들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1분기 때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수출 통계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하반기 때는 조금 그냥 횡보했던 북미 쪽 매출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영업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이게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 4분기,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국내에서 매출을 끌어당겼다면 하반기 때는 국내 매출에 플러스 북미 쪽 매출이 더해지면서 또 한 번 실적 경신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받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 화장품주 안에서 CNC 인터내셔널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동훈 매니저도 다른 화장품주들은 괜찮다라는 입장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항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만 일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외에 뭐 미국향 매출이 워낙 강했다던가 아니면 이외의 국가들로 이제 신규 수출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리콘트 종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 뭐 아모레퍼시픽 사태도 그렇고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을 줄이고 이제 북미, 서구권 그 내지는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이제 수출 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수출 국가를 좀 다변화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그 유통망을 이제 갖추고 있는 실리콘트가 이제 가장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기업 고객도 최근 큰 확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동사를 통해서 KBT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6월에 조정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정도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실적 앞두고 좀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좀 분할 매수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들은 제외해야겠지만 그 외에 CNC 인터내셔널과 실리콘투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할 화장품주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항공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항공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공실 일정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뜨지 않아서 오늘 내내 이제 장중에 몇 시에 대한항공의 실적이 뜨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을 놓고는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2분기 여객 업황이 예상보다는 부진했지만 화물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눈에 띌 것 같고요. 지금 4분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우리가 시장에서 별로 눈길을 안 주고 관심을 안 줬던 섹터인데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눈길을 이제 줘도 되는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 일단 뭐 대한항공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항공주들도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 이번 2분기 실적 분위기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가장 우리가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행객 수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화물 쪽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분야인데 뭐 여객 수도 뭐 지금 성수기고 휴가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견조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화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화물 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 다 모두 다 굉장히 좋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사실 매출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이랑 유가가 지금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환율과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일단은 리스를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료가 좀 나오게 되고요. 임차료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비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고환율 때는 상당히 조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역시나 이 항공유 그러니까 유류비죠. 이 부분 같은 경우 환율이 높을 때도 부담이 되지만 유가가 상승해도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데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류비도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유가 상승과 그다음에 고환율 때는 상당히 이제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은 늘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다수의 항공주들 약간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지 마시고 조금은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류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비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지금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배럴당 1달러 정도 오르면 한국 돈으로 한 3,400억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출만 부각되는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매출보다 항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뉴스 보실 때 매출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도 함께 동시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적으로 호실적을 추정하는 글이 올라와서 이제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오늘도 한국공항 쪽에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신동훈 매니저.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던데 어떤 측면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네.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 지상 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조업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그리고 뭐 착륙했을 때 이제 관련해서 지상에서 화물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가 먹고 있는 뭐 기내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 매출 70% 이상이 이제 대한항공과 진에어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이제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아시아나 쪽도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과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번 이 그 지상 조업 사업의 한 점유율 50%를 차지했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시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이 개선세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어서 한국공항 쪽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에만 뭐 아마 보유 현금이 한 1,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좋고 워낙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변수로는 이제 합병 관련 좀 잡음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계속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이나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좀 일부 사업부를 좀 포기한 부분이 한국공항의 실적에 일부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좀 불안감. 하지만 이제 뭐 전반적인 실적에는 이제 크게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직도 항공 수요가 2019년도 그 코로나 이전 그때 수요까지 아직 회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공항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재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데 일단 호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고요. 실적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철순 매니저, 대한항공 2분기 실적 기대치 낮추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공주 지금 보지 말까요? 투자하지 말까요? 일단은 지금 매크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줄일 만큼 움직여줘야 그때가 본격적으로 항공주를 늘 타이밍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일단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보고 있는 건 저는 지금 티웨이 항공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명 이제 소노그룹이 지금 지분 최근에 인수 계속하면서 2대주주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티웨이항공 측과 한 2% 정도밖에 지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예림당 쪽 지분 1점 몇 프로를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경영권 분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 뭐가 됐든 저는 사실 지금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 이 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지분 매수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도 가장 지금 지지선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티웨이항공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라고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동훈 매니저는 이제 뭐 업계에 계시니까 혹시 고객분들 중에서 저 항공주 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문의 주신 분 최근에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항공주 쪽으로는 문의 주신 분은 없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뭐 가격은 솔직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른 게 좀 눌려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 시장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시장 주도 섹터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항공주 쪽보다는 차라리 뭐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뭐 다른 업종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매크로 이슈도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일본은행 사태 이후로 조금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사실 뭐 유가가 그에 크게 반응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서 매크로 이슈도 좀 잘 소화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향후 뭐 중국 경기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워낙 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항공주 쪽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좀 반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섹터에서 수익을 좀 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뭐 제주항공에 이어서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네. 해당 실적 보시고 좀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두 분 모두 항공주들에 대해서 강력한 바이를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텔레그램 방입니다. 네, 하이브와 관련된 얘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하이브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악재를 털어내고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하는가 했는데 오후 12시 이후로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빅히트 뮤직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회사 측에서 사과의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했는데 일단은 500m 정도 이동 후에 주차 시 넘어졌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사건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인계하에 집으로 귀가를 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하체 운동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안 넘어졌을 때라는 이 텔레그램의 코멘트는 읽어드리면 아미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반등 오전장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BTS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 음주 사건이 이제 속보로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6%대 오름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동훈 매니저 오늘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부터 먼저 저희가 좀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BTS 완전체 없이도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좀 있고 사실 뭐 엔터주는 숫자가 뭐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숫자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봤던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신사업 관련해서 그 게임과 그리고 디어스 그리고 시프트 관련해서 이제 초기 비용 지출됐던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일단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견조한 뭐 음반 수익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에 좀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를 좀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구독형 멤버십 그 위버스 플랫폼의 이제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4분기 쪽 출시 예정이고 기존의 그 멤버십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 금액을 좀 더 지불한다 그러면은 뭐 아티스트와 직접 뭐 DM을 주고받거나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좀 노출된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BTS 완전체 컴백이 한 1년을 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워낙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는 엔터업계 쪽을 좀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카더라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이번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하이브의 주가를 놓고 변곡점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2분기 때 엔터를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앨범 초동 판매량들이 좀 잘 안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수출 데이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초동 판매량만 갖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앨범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도 공연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 사실 앨범도 사고 비싼 콘서트를 가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분산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공연이 많지 않았을 때 뭐 코로나 때나 이때를 비교해가지고 앨범 판매량이 좀 줄었다 해서 이거 주가 이제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리진 사태가 좀 있었지만 뭐 이 부분도 이제 뭐 거의 다 소멸이 됐고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안 나왔던 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주요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막 몰려 나오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피하는 게 좋긴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아마 다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도 지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상황이다. 다만 이제 4대 대형 기획사들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YG 쪽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가 좀 더 많은 뭐 SM이라든지 하이브 쪽이 훨씬 더 공연 수익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여서 기대감이 있고 뉴진스라든지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BTS 진도 앨범이 하반기 때 나올 것 같고 세븐틴도 10월부터 월드 투어하고 이러면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몰려 나오면서 실적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분명히 좀 약간 저가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하이브도 좋게 보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할 것 같은 SM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주가 바닥인 거는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엔터주에 또 딱히 크게 관심은 없어 보여서 그게 좀 고민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엔터주 내에서 보려면 하이브와 SM 이 두 종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탈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커넥트 머니의 박철순 이사 그리고 LS투자증권 테란금융센터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